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입체감 있게 펜터치 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펜터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배우긴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작업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펜 촉에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드로잉이 대세고 또 디지털 펜터치는 이게 자동 보정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정해 주기 때문에 그 수작업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래도 역시 펜터치 하는 요령을 알아야지 좀 이쁘게 할 수가 있어요. 입체감이 있고. 그래서 특히 사람을 그리려고 할 때는 사람이 올록볼록하고 좀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입체감 있으면서 예쁘게 아니면 박력 있게 그리는 펜터치 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그림체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좀 러프한 그림체나 아니면은 좀 소년 만화풍의 좀 탄탄한 그림체나 아니면 순정 만화풍의 샤방샤방한 그림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펜터치가 들어가는지는 다르긴 한데 일단은 펜터치 하는 방법의 그 기본기, 완전 기본부터 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펜터치 그 펜선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굴곡이 없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크게 없는 그냥 평범한 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끝은 뭉툭하게 시작하다 끝으로 이제 빠지는 뾰족하게 빠지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끝하고 시작선하고 끝의 선이 전부 다 이렇게 얄쌍하게 빠지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타입의 선을 그리는 방법을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프리핸드로도 좀 반듯하게 그릴 수 있게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의 선이 뾰족하게 빠지게 하려면 좀 이렇게 싹 그려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힘 조절과 좀 테크닉이 살짝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 요거는 이제 1번은 거의 이제 강약이 없는 선은 물체나 배경 그릴 때 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쪽이 싹 빠지는 선은 머리카락이나 뾰족한 물건을 그릴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양 끝이 뾰족하게 빠지는 선을 그릴 때는 이제 인물 그릴 때 특히 눈동자 그릴 때 좀 많이 필요해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을 이런 식으로 일정한 두께로 입체를 그리면은 입체감이 안 살잖아요. 입체로 그렸는데 입체감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입체감이 나게 하냐면요. 선폭 수정에 들어가서 벡터 선 지정폭으로 좁히기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을 설명을 해보자면은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설정을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제일 밝고 그리고 여기 부분이 두 번째로 밝고 여기가 제일 어두울 거죠. 그러면은 일단 제일 밝아야 되는 부분의 선이 튀어나온 이겁니다. 미리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선 전체 처리를 선택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싹 빠집니다. 지금에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10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면을 살짝 얇게 빼주고요. 그러면은 이 가장 겉테두리가 지금 가장 두꺼운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의 선이 가장 얇은 상태고요. 자아 없이 보면은 이런 상태로 됩니다. 이 선반으로 여기가 가장 나와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가공을 하자면은 이 지정폭으로 좁히기 위해서 선 전체 처리를 해제한 다음에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림답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입체감이 있어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하면은 이 빛을 받는 부분을 좀 얇게 처리해주고 빛이 안 받는 좀 두꺼운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같은 선이지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입체감이 있죠, 도형이. 비교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선에 두께감을 준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를 가장 얇게, 그리고 여기는 그림자 지는 부분이니까 진하게, 왜냐하면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색을 칠해 본다 하면은 색을 칠해 봅시다. 좀 더 입체가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넣어 봅시다. 일단 색깔 때문에 입체감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선 느낌 때문에 안 살잖아요. 색 때문에 입체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이 상태에서 그럼 아까처럼 선폭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선폭으로 지정폭으로 좁히기. 가장 빛을 많이 받는 이 부분, 여기에서 빛이 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림자가 진다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자 선을 그림자 색까지 넣어보고요. 선폭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빛이 많이 받는 부분을 가장 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빼주고요. 그리고 가장 그림자가 진하게 지는 부분을 두껍게 주고,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더 살아 보이죠? 여기에 채색까지 얹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선의 느낌만으로 입체감이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선에 살짝만 디테일을 주면은 입체감이 확 살기 때문에 채색을 단순하게 해도 굉장히 아까 단순하게 납작한 일정한 선으로 됐을 때보다 훨씬 더 입체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인데 이게 작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이런 미세한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챙겨줘야지 작품의 디테일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해서 이제 티슈 박스를 그려봅시다. 이제 요거는 퍼스자를 이용해서 그렸는데요. 이런 사물을 그릴 때는 꼭 참고 사진을 띄워두고 참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해주십시오. 저도 티슈 박스를 오래간만에 제대로 그리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집에 있는 티슈 박스 옆에 갖다 놓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런 디테일들을 잘 챙겨주기 어렵거든요. 그냥 상상력으로만 그리면 요런 디테일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자료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가들도 자료 사진 다 참고해서 그립니다. 그냥 상상력으로만 그리는 거는 굉장히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참고 자료 없이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도형의 형체를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선 두께를 한번 차이를 더 비교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두 개를 이제 일반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빛이 여기서 들어온다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폭 수정으로 지정폭으로 좁히기, 이제 밝은 면의 선을 좁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요 튀어나온 부분이 가장 밝을 테니까 빼주고, 이런 디테일 선도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겉 테두리는 가장 두껍게, 그 중에 특히 이 지면과 닿은 그림자 지는 부분은 좀 두껍게, 그리고 여기에도 살짝 두껍게, 여기도 살짝 두껍게. 왜냐하면은 이 종이 자체에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을 줘야지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자면요, 이런 식으로 종이의 두께감을 살짝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이 있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선폭 조정을 해서 요 모서리가 너무 뾰족하게 느껴지니까 좁혀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넓히기, 좁히기. 자, 점점 입체감이 있어지고 있죠? 아, 자꾸 참조레 이어 이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번지네요. 이거는 감싸칠하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입체감을 줍니다. 어때요? 그냥 요 색을 빼고 선만 봤을 때 여기에 일정하게 그린 거하고 선의 두께감에 변화를 준 거하고 차이가 확실히 나죠? 선의 두께감을 준 게 이제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이 부분이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진하고 겉 테두리 선이 두 번째로 두껍고 그 다음에 이 가장 튀어나온 빛을 많이 받는 모서리 부분이 가장 가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약을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자를 주면은 더더욱 확 튀어나와 보이죠. 이거랑 이 그림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 그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장 테두리는 약간 중간 두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가장 얇게, 그리고 그림자가 제일 진하게 지는 지면과 맞닿은 부분은 가장 진하게, 가장 두껍게 그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선 두께를. 기초만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재질에 따른 펜선을 어떻게 다르게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 철, 유리, 머리카락 그런 선마다 그런 재질마다 선을 다르게 줘야지 그 재질의 느낌이 더 나거든요. 왜냐하면 흐물흐물한 선으로 돌멩이를 그리면은 이게 돌멩이인지 빵덩어리인 건지 찰흙인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왜냐하면 펜선을 그냥 대충 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서 펜선 느낌도 좀 다르게 줘야 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인물 펜터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인물 펜터치가 될 텐데 그때는 좀 강좌가 길어지더라도 자르지 않고 한꺼번에 올릴 테니까 이제 수, 금 강좌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펜터치 연습을 좀 몇 개 추천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때 한번 긋고 이 그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 그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어 그린 곳이 티가 안 나도록. 그게 이 연습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싹 긋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어 그린 것이 티가 안 나게 이어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 긋기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어 긋기를 왜 연습을 해야 하냐면은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옷같이 좀 선이 길게 빠질 때 선을 이게 한꺼번에 그리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쁘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그리기가 힘들어요. 요거 한꺼번에 이쁘게 그리려면은 좀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긴 선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작가분은
엄청나게 실력이 숙달된 분이 아니면은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벡터 이게 디지털 펜터치의 장점은 언제든지 컨트롤 Z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 수정 벡터에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의 선 수정도 되고요. 아주 편하죠. 수작업보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작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곡선을 그리는 연습인데 곡선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어 그린 부분이 티가 안 나도록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보세요. 이런 것은 얼굴 선 그리기 요런 데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얼굴 선 그리기 할 때요. 아니면 몸매 그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천드린 연습은 동그라미 그리기인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면 항상 찌그러져요. 이거를 똑바로 그리려면은 이런 식으로 두세 번에 나눠서 그리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어 그린 데가 티가 안 나도록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겹쳐 일정한 이 넓이를 유지하면서 그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과 이런 식으로 골뱅이를 그리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좀 폭을 일정하게 한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 내 눈과 손의 감각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이어 그린 선이 티가 안 나도록 조금씩 한 번에 그린 선처럼 보이게 살짝 이어 그리는 겁니다. 일정한 폭이 되도록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연습을 그 막 몇 시간씩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공책에다가 시간 짬나는 대로 막 5분 정도, 1, 2분 연습은 그냥 꾸준히 시간 짬날 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소품 가지고 하는 연습은 좀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그려보시면은 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이고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강의가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금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